오늘 여러분 앞에 앉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제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그 수많은 생의 조각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만큼은 아픈 가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긋지긋한 이 집을 떠나 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가면 내 남은 인생이 꽃처럼 피어날 것 같다라거나 혹은 자식들 가까이로 옮기면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6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정오를 지나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는 종종 치명적인 착각을 하곤 합니다. 바로 공간의 이동이 삶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가 넘어서 준비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거처를 옮기는 것은 단순히 이삿짐을 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지탱해온 마지막 뿌리를 강제로 뽑아내는 일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의 이사는 새로운 도전이자 설렘일 수 있습니다. 흙이 맞지 않으면 다시 옮겨 심으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노년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몸은 이미 수십 년간 살던 집의 공기, 벽지의 냄새,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의 각도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삶의 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50대,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 탓을 하며 어딘가로 훌쩍 떠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믿는다면 미안하지만 고통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낯선 공간에서 마주하는 고독은 여러분의 영혼을 더 빠르게 갉아먹을 것입니다. 제가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하며 깨달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인간은 장소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단순히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내 기억과 손때가 묻은 영혼의 안식처여야 합니다. 준비 없는 이사가 왜 위험할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를 담는 그릇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업과 에너지를 그 공간에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의 흐름을 단칼에 끊어버리고 전혀 모르는 땅, 전혀 모르는 이웃, 전혀 모르는 방 안의 공기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권한다고 해서 혹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서둘러 집을 파는 분들을 보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벽을 스스로 허물고 남의 성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해도 그곳은 이미 그들만의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자기가 주인인 공간을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머무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떠남은 충분한 성찰과 준비가 끝난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원칙은 단순히 이사 잘 가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존엄하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생존의 법칙입니다. 만약 이 원칙들을 무시하고 충동적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면 당신은 남은 생 내내 내가 왜 그때 그 집을 나왔을까 하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정말로 버려야 할 자리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다시 꽃 피워야 할 자리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가는 것은 집문서가 아니라 그 집에서 쌓았던 따뜻한 기억들입니다. 그 기억의 줄기를 억지로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서늘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이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공간의 영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그리고 매일 손을 대는 가구와 벽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직이디라고 불렀고 서양 사람들은 장소의 혼이라고 불렀지요. 60세가 넘은 당신이 갑자기 거처를 옮길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벽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이사몸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젊은 사람들은 그저 짐을 나르느라 몸이 고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이사몸살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내 몸의 파동과 새로운 공간의 파동이 서로 맞지 않아 생기는 영혼의 거부 반응입니다. 수십 년간 살던 집에서는 눈을 감고도 화장실을 찾아가고 어느 계단이 삐걱거리는지, 어느 시간대에 햇살이 어느 각도로 들어오는지 내 몸이 이미 세포 단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내 몸의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이 연장선을 싹둑 잘라내고 전혀 다른 공간에 나를 놓아버리면 우리 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집에서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기쁜 날 국수를 삶고 슬픈 날 소주잔을 기울였던 그 모든 감정의 파편들이 벽틈마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집은 당신의 기억 저장소입니다. 60세 이후에 기억력이 감퇴한다고들 하지요? 그것은 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를 지탱해주던 공간의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지만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나는 아침은 나는 누구인가, 여기가 어디인가라는 실존적인 공포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가기 전 반드시 그 땅과 충분한 인사를 나누고 서서히 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갑자기 산골짜기나 낯선 어촌으로 이사를 갑니다. 평생 도시의 소음과 콘크리트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흙의 기운, 거친 바람의 기운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땅은 정직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결코 자신의 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노년의 이사는 정복이 아니라 스며듦이어야 합니다. 만약 꼭 옮겨야 한다면 한 번에 짐을 싸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사갈 동네를 계절마다 찾아가 그 땅의 흙을 밟아보고 그곳의 물을 마셔보며 내 몸이 반응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곳의 기운이 나를 반기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음이 불안하고 잠자리가 뒤숭숭하다면 그 땅은 아직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당신과 인연이 없는 곳입니다. 또한 물건에 대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사를 할 때 우리는 흔히 새 집에 가니 낡은 것은 다 버리자며 가구며 가전제품을 싹 바꿉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노년에게 낡은 가구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나와 함께 늙어온 친구입니다. 낯선 집으로 가더라도 내가 쓰던 낡은 책상, 손때 묻은 문갑 하나는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그 물건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당신의 앱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치라는 것은 흐름입니다. 갑작스러운 단절은 흐르는 물을 댐으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단절된 에너지는 병을 부릅니다. 60세 이후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치매나 우울증을 급격히 악화시킨다는 통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공간이 바뀌면 영혼이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정교한 악기와 같습니다. 그 악기를 갑자기 습도와 온도가 전혀 다른 방에 갖다 놓으면 소리가 뒤틀리고 줄이 끊어집니다. 이사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이 익숙함의 축복이 얼마나 거대한 에너지인지를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칙을 무시한 이사는 안식처를 찾는 여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유배 보내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가장 아프고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관계의 공간학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허해집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유혹이 하나 있지요. 자식들 근처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 혹은 아예 합쳐서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고 손주 재롱도 보며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달콤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독이 든 사과일 수 있습니다. 한국 부모들에게 자식은 목숨보다 귀한 존재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낳은 자식일지라도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린 자식은 이미 타인의 숲에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숲으로 당신이 갑자기 뛰어드는 것은 평화로운 생태계를 흔드는 이방인이 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자식과의 거리는 김칫국이 식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이 자식 집 근처로 이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우울증에 빠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 집을 정리하고 내 친구들을 떠나 오직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온 당신에게 자식은 전부가 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당신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직장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바쁜 일상이 있습니다. 저녁이면 찾아올까 기다리는 발소리, 주말이면 같이 식사할까 기대하는 마음, 그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당신의 가슴에는 서운함이라는 독소가 쌓입니다. 그 독소는 결국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로 터져나오고 이는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뜨립니다. 자식 집 근처로의 성급한 이동은 당신을 독립된 어른에서 돌봄을 기다리는 아이로 격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살던 집을 처분하고 그 돈을 자식의 집을 넓히는 데 보태거나 근처 전셋값을 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퇴로를 끊어버리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내 공간과 내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내가 주인인 집에서 자식을 맡는 것과 자식의 집 한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머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효자 효부라 해도 매일 마주치는 시부모, 친정부모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사생활 속에 너무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당신은 사랑받는 부모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본 수많은 사례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자식 때문에 한순간에 버린 뒤 낯선 아파트 숲에서 이름 없는 노인으로 늙어가는 이들입니다. 고향 동네에서는 누구 어머니 어르신 소리를 들으며 대접받았지만 자식 동네에서는 그저 유모차를 끌거나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0이 된 상태에서 맞는 노년은 지옥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그리움의 대상으로 남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 서로의 허물을 많이 들여다보는 대신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 주어지는 자식의 동선이 아니라 나의 동선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이 있는지, 내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내 또래의 이웃이 있는지,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익숙한 병원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 자식이 모시고 싶다고 간곡히 청하거든 일단 한 달만 그 근처에서 살아보기를 하십시오. 당신의 짐을 다 옮기지 말고 당신의 집을 팔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때 느껴지는 적막함과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지 먼저 시험해 보십시오. 자식의 효심은 고맙게 받되 당신의 독립권은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도 살고 자식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당신의 내면을 채우는 고독의 시간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댄 안락함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바람 한 번 불면 무너질 그 성을 위해 당신의 견고한 요새를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할 때 자식들도 비로소 당신 곁으로 진심 어린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이제 거처를 옮기기 전 혹은 새로운 공간에 발을 들이기 전 반드시 행해야 할 마지막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과거의 찌꺼기를 정화하고 공간을 재구성하는 법입니다. 60세 이후의 이동은 단순히 몸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머물 그릇을 새롭게 빚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정리하다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참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도 움켜쥐고 살았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쓸데없는 것들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새 집으로 옮겨 놓습니다. 낡은 옷까지 십수년 전 아이들이 쓰던 물건,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서린 물건들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낡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서린 물건을 새 공간에 들이는 것은 새 수를 헌 부대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원칙의 핵심은 물건을 버리기 전에 마음의 업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하는 보상 심리를 품고 있다면 당신은 궁궐 같은 집으로 이사를 가도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공간을 옮기기 전에 먼저 당신의 언어와 태도를 정화하십시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 당신은 그 동네에서 신입생이 됩니다. 그런데 평생 높은 자리에 있었다거나 대접받으며 살았다는 아집을 버리지 못한 채 경비원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이웃에게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복품을 발로 차는 행위입니다. 낯선 공간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당신의 과거 경력이 아니라 당신의 온화한 표정과 겸손한 말투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 낮은 자세의 말 한마디가 새로운 땅의 기운을 당신의 편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또한 집안의 공간을 구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은밀한 성소생추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한국의 노년들은 흔히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실은 가족의 공간일지 모르나 당신의 영혼이 쉴 곳은 아닙니다. 방 한 칸 혹은 베란다 한 구석이라도 좋으니 오직 당신만이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명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가장 아끼는 꽃병 하나 혹은 평생 아껴온 책 한 권을 두십시오. 그 작은 공간이 확보될 때 비로소 당신은 의탁하는 노인이 아니라 자아를 향유하는 어른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의식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작은 집으로 오는구나. 자식들이 나를 귀찮아해서 내쫓는구나. 같은 생각은 당신의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공간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좁은 방이라도 아침 햇살이 정갈하게 들어오고 당신의 숨소리가 평온하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삶이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다면 그것을 집안으로 들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현관문을 열기 전 신발을 벗으며 그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십시오. 집은 당신의 기운을 충전하는 곳이지 세상에 울분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이사한 경우 새로운 곳에서는 서로에게 언어의 보시를 행하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네. 이 집에서 우리 건강하게 잘 살아봅시다라는 따뜻한 격려가 그 집의 지기를 살리는 최고의 풍수질입니다. 비우십시오. 물건을 비우고 고집을 비우고 과거의 그림자를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정갈한 침묵과 온화한 미소를 채우십시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원칙이자 노년의 이동을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의 집이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춤추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어느 곳에 머물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물결을 일으켰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 가꾸어 온 집이라는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거처를 고민하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의 가치를 따지거나 편리함을 쫓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를 준비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나라는 존재가 머물 집을 찾아가는 긴 여행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집, 더 넓고 더 높은 집을 선망하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해가 지고 노을이 깔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면 그 모든 껍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60세가 넘은 당신에게 필요한 집은 남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가쁜 숨을 고요히 받아줄 수 있는 평화의 성소여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 땅과의 조화, 자식과의 거리, 그리고 내면의 정화, 이 모든 것의 귀결점은 결국 홀로서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 왔다가 혼자 갑니다. 60세 이후에 갑작스럽게 거처를 옮기지 말라고 경고한 까닭은 그 혼자 남겨지는 시간을 견뎌낼 힘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익숙한 공간은 당신이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게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친구입니다. 만약 그 터전을 옮겨야 한다면 당신은 그 낯선 곳에서 다시 한번 고독과 싸워 이길 내면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비극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내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소란스럽거나 혹은 시리도록 차가운 공간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처를 옮기기 전 당신의 마음에게 먼저 물으십시오. 나는 이곳에서 나의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흔쾌히 답할 수 없다면 그 이동은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생존이 아니라 실존의 문제입니다. 비좁은 아파트든 낡은 시골집이든 그곳이 당신의 철학이 깃든 공간이라면 그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강남으로 간다고 자식들이 신도시로 오라고 한다고 해서 당신의 뿌리를 흔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가장 편안하게 숨쉬는 곳, 그곳이 바로 명당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두운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집을 벗어던지고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머무는 공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당신의 방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벽을 한번 쓰다듬어 주십시오. 낡은 의자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그 소소한 평화가 당신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나의 집은 나의 성이다라는 말이 있죠. 60세 이후 당신의 성을 함부로 허물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며 그 안에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가 따뜻할 때 세상 또한 당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줄 것입니다. 부디 서두르지 마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이사는 서류 한 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익숙한 온기 속에서 그리고 단단한 평화 속에서 강물처럼 고요하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에 늘 평온이 깃들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